안녕하세요. 보험 독서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삶이 행복하신가요? 자신에게 행복의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내면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입니다. 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은이는 김혜남 정신분석 전문의입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 그 아이는 상처를 입었는데 아무도 알아차리거나 치료해주지 않아 마음 안으로 숨어버린 아이다. 그래서 상처 입은 그 시간에 멈춘 채로 발달조차 멈추어 버린다.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발달하고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발달과 성장을 위한 걸음을 내딛는다. 발달의 동력은 유전자 안에 자리 잡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해진 발달 코스를 밟아간다. 그런데 각 발달 단계마다 우리가 성취해야 할 과제가 있다. 예를 들어 3살까지는 내가 엄마와 한 몸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지만 엄마가 나를 항상 사랑해주고 필요로 할 때 내 옆에 있어준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엄마에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이런 발달은 성인기와 중년기, 노년기를 거쳐 죽을 때까지 진행된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평생에 걸쳐 나라는 집을 짓는 과정과도 같다. 그 집이 완성되면 우리는 무덤으로 들어가고 그 집은 나의 묘비명이 된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초기 기초공사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생후 몇 년 동안의 경험이 전체 인생에 대한 윤곽을 잡는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을 보는 방식이 결정되고 대인관계의 패턴이 정해지며 사랑의 향방이 드러난다. 물론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행히 살면서 교정하고 수정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다만 기초공사가 잘못된 집을 고치려면 돈과 노력이 많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초기에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상처 없는 삶은 없다는 데 있다. 우리의 삶은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없이 욕망하는 존재이고 그 욕망이 다 채워지는 경우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품에서 나와 홀로 서기를 배우고 세상을 배워갈 때 아이에게는 자신을 안심시키고 지켜봐주는 엄마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엄마가 없거나 혹은 엄마라는 존재가 사랑을 주다가도 불시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등 예측할 수 없으면 아이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껴 큰 상처를 입는다. 아이의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엄마도 문제다. 이 경우 아이는 자율성을 빼앗겨 큰 상처를 입게 된다. 그처럼 상처를 입었는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치료해주지 않으면 그 상처는 깊은 상흔을 남기고
아이는 마음 안으로 숨어버린다. 그리고 발달을 멈추어 버린다. 물론 어느 한 부분이 발달을 멈추었다고 그 아이의 전체적인 발달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상처 입은 부분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발달을 계속한다. 그러나 그 결과 지적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정서적으로 매우 미숙한 사람이 되는 등 불균형한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상처 입고 안으로 숨어 들어간 아이의 시간은 과거에서 정지되어 버린다. 미연 씨의 경우 그녀에겐 오래전부터 좋지 않은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구 먹어대고 잠을 자버리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면 후회가 되기도 하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뭐든 먹고 싶어지면서 도무지 자제할 수가 없었다. 미연 씨의 경우 그녀가 태어났을 때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았다고 한다. 아버지는 2년 후 남동생이 태어난 후에야 비로소 그녀를 처음으로 안아주었다. 그녀는 그전까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딸이었다. 세상에 태어나 그녀가 처음 경험한 것은 배고픔과 냉담함이었다.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는 어린 딸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우유를 탔고 엉덩이가 짓무르지 않을 정도로만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그래서 배고파 울다 지친 그녀는 손가락을 빨다가 차가운 기저귀를 찬 채로 잠이 들곤 했다. 그녀처럼 생후 1, 2년 동안 입으로 먹고 빨고 깨물고 싶은 구강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너무 과도한 만족이 주어지면 아이가 우울을 겪을 확률이 높다. 미연 씨는 항상 외로움을 느꼈고 결국은 모두가 자신을 떠나고 말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렸는데 이런 만성적인 우울감에 빠지게 된 것도 그녀의 생후 초기의 경험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녀가 먹는 것에 유달리 집착하고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폭식을 했던 것은 결국 자신의 고통을 음식으로 달래고 잠에 빠져들고 싶은 유아기적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하는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마음속 상처 입은 아이를 더 이상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아이가 성장하고 싶어서 내는 소리임을 알아차리고 그 아이가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울음을 참고 있던 아이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어디가 아팠는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이가 자기의 상처를 내보이고 그것을 도려내거나 약을 바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처가 아물면서 과거를 떠나보낼 수 있게 된다. 발목을 붙잡고 있던 과거에서 풀려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느끼며 현재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스스로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은 그때의 일과는 상관없어. 단지 내가 그때처럼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때처럼 아무 힘이 없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나는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속삭여 줄 수 있게 된다. 이제 당신은 아무 힘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어떤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행복을 설계할 수 있는 어른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가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면 좋겠다. 현재를 덮고 있는 과거의 무거운 이불을 걷어내고 밖으로 나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하늘을 보라. 과거가 고통스러웠다고 해서 현재까지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법은 없다. 과거가 고통스러웠다면 그것을 잘 지나온 당신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다. 과거의 슬픔을 인정하고 슬픔을 이겨낸 자신을 대견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믿는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